안녕하세요. 조직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켜주는 생산성 컨설턴트 전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마지막 강의, 기타 구글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구글에서 협업 도구 형태로 나온 서비스고요. 이번에는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아니라 그냥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을 가지고 왔어요.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은 엄청 많아요. 70개 가까이 되거든요. 이 서비스들을 다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사실 다 필요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들만 또는 우리에게 가끔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들만 알고 계시면 나중에 찾아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들의 사용법보다는 이 서비스들이 어떤 서비스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 것인지 알려드리기 위해 서비스를 가지고 왔어요. 이 중에서 저는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서비스들만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구글 애드센스예요.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광고 수익 창출 서비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가끔 취미로 블로그 같은 거 하세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유튜브는 구글 4,000시간 이상 되면 광고 수익을 전달해 주자 우리한테 유튜브 광고 수익을 그게 연결되어 있는 게 구글 애드센스입니다. 그렇다고 유튜브를 해서 당신이 꼭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블로그를 이용하셔도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 애드센스 수익과 네이버 블로그 애드센스 수익은 구글 애드센스가 월등히 높아요. 똑같은 조회수라고 봤을 때 구글에서 광고비를 훨씬 더 잘 주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구글의 그 조회수가 별로 높지 않아서 애드센스 수익이 그렇게 막 몇백만 원씩 이렇게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같은 조회수라고 봤을 때는 구글 애드센스가 훨씬 더 높다 정도? 그래서 블로그를 오픈하신다. 워드프레스나 티스토리 이런 외부에서 블로그를 오픈하시는 분은 네이버 블로그가 아니라 네이버나 브런치 같은 게 아니라 외부에서 블로그를 오픈하시는 분은 구글 애드센스를 달 수 있습니다. 해당 블로그에 그 애드센스를 달면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 애드센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제 얼마를 벌었는지 지난 7일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 이번 달 지난 28일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 총 내 애드센스 잔고가 얼마인지 이렇게 쭉 보여줍니다. 애드센스를 워드프레스에 달면 광고를 통해서 제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꾸준히 블로그를 쓰시는 분이라면 그냥 네이버 블로그가 아니라 다른 블로그를 이용해 보고 싶다. 구글에서 좀 더 적합한 지식 서비스를 가지고 블로그를 이용한다 하시는 분은 구글 애드센스를 꼭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쏠쏠해요. 그 다음은 알럿, 구글 알림이 서비스입니다. 구글 알림이는 제가 등록한 키워드를 메일로 보내주는 서비스인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노션, 생산성, 스마트워크, 스마트폰 이런 키워드 알림들을 등록을 해둬요. 그러면 구글 뉴스에서 이 키워드가 들어간 메일들을 간추려서 저에게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구글 알림이 서비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글 알러츠라고 해서 구글 알림이에서 해당 키워드에 관련된 메일들을 저한테 이렇게 축약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에 관련된 거, 취미에 관련된 거 여러 키워드들을 제가 한 번에 모아서 메일에서 매일매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메일을 전달받는 주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지정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은 구글 애널리틱스입니다. 웹페이지를 만드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웹페이지를 만드신다면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무료 분석 도구 구글 애널리틱스를 설정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든 웹사이트의 통계 데이터 누가 접속했는지 몰라요. 언제 접속했는지, 어떤 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머무는지, 어떤 페이지에 조회수가 많은지, 순 방문자 수가 많은지, 재방문 수가 높은지 이런 데이터들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어서 제 웹사이트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워크스페이스 강의 기초에 관련된 조회수가 높다면 저는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만들 수 있고요.
노션에 관련된 조회수가 낮다면 노션에 관련된 조회수보다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로 또는 생산성에 관련된 키워드보다는 스마트워크라는 키워드를 썼을 때 페이지 조회수가 높다면 스마트워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블로그를 더 쓰거나 유튜브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게 제 웹사이트를 분석해주는 도구가 바로 구글 애널리틱스입니다. 혹시나 워드프레스를 쓰신다거나 아니면 여러분 회사에 또는 여러분들만의 웹사이트를 만드신다면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 다음은 데이터 스튜디오입니다. 구글에서 만든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글 시트를 제가 알려드렸죠. 그 구글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도 되고 구글 애널리틱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도 되고 유튜브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도 됩니다. 데이터 종류는 엄청 많아요. 뭐 SQL도 있고 뭐 파이썬도 있고 파이썬은 아닌가? 뭐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들을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와 연계해서 데이터 리포트를 만들어주는 서비스예요. 이렇게 저는 지금 제 워드프레스 블로그 데이터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건 제가 만든 데이터 스튜디오 리포트예요. 제 블로그를 통해서 무슨 요일에 가장 많이 들어왔고 언제 많이 들어왔으며 어떤 연령이 내 블로그에 가장 많이 들어왔고 어느 기기 어떤 페이지별로 조회수가 가장 많은지 제가 리포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 블로그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 데이터는 그냥 표 형태로 숫자와 글자로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데이터 스튜디오를 연결하면 그래프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구글 워크스페이스,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를 통해서 컨설팅을 할 때 만들었던 자료인데 구글 설문지로 점수 데이터를 받아요. 우리 줌으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면 시험은 구글 설문지로 칠 때도 있죠. 그 구글 설문지 데이터를 구글 시트로 받은 다음에 해당 구글 시트를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로 넘겨서 이렇게 개인화, 자동화된 리포트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형식으로 컨설팅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뭐 김민지라는 학생이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시험을 치고 뭐 전시진이라는 학생도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시험을 쳤다. 그러면 중간고사 시험 점수 몇 점, 그래프 몇 점 이런 식으로 개인화가 된 리포트를 만든 다음에 각자의 메일로 발송하는 형태로 이렇게 리포트를 만들어서 제공했던 컨설팅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은 구글 폰트예요. 구글 폰트는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폰트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웹사이트를 만드셨다면 구글 폰트를 CSS로 긁어와서 해당 폰트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꼭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구글 폰트 사이트 폰트.google.com에 들어오시면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무료 폰트들을 마음껏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나눔 폰트도 있고요. IBM 폰트도 있고요. 고딕이나 노토산스 이런 깔끔하고 예쁜 폰트들이 많으니까 한번 들어와서 살펴보세요. 그리고 구글 폰트에서 아이콘도 제공해줍니다. 구글에 있는 아이콘들 있죠. 구글 서비스를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들이 가끔 보이는 아이콘들이 있는데 그 아이콘 소스들도 우리가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나 뭐 포토샵 이런 일러스트 같은 것들을 이용하실 때 이 아이콘을 이용해서 만드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PPT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구글 맵이에요. 구글 맵은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그냥 구글 맵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나만의 지도를 만드실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가 훨씬 잘 되어 있어서 그 두 개를 사용하시면 되지만 해외여행 가실 때 이제 곧 코로나가 끝나고 해외여행이 가능한 시점이 곧 올 거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런 걸 알아두시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이건 실제로 제가 2018년에 일본 여행 가실 때 만들었던 구글 맵이에요. 도쿄 여행이라는 곳에 있고 3월 6일에는 어디를 가겠다. 3월 7일에는 어디를 가겠다. 이런 식으로 구글 맵에 나만의 장소를 찍어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핸드폰에 로밍을 해서 해외에 갔으면 해외에서 내비게이션을 켜서 제가 어떻게 여기로 이동해야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역 가이드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레벨을 올릴 수 있어요. 지역 가이드는 5레벨 있고 6레벨이 되는 순간 구글에서 개최하는 지역 가이드들만의 모임에 초대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지역 가이드 6레벨이 되려면 무슨 시험도 쳐야 되고 자기소개서도 내야 되고 그런 절차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외국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포토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서비스 중 하나예요. 구글 포토는 제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구글 포토에 자동으로 업로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그 사진들에 구글 포토를 연결해 놓으면 자동으로 구글 포토에 업로드가 되고 제 사진들,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려도 사진은 구글 포토에 항상 저장되어 있는 거죠. 클라우드 포토 스토리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 포토는 드라이브에서 구글 드라이브의 용량을 잡아먹게 되는데 고품질, 그러니까 원본 이미지가 아니라 고품질 이미지로 하시면 사진 자체를 다 한 번에 볼 수도 있고 화질이 막 그렇게 깨지지도 않고 그리고 낮은 용량으로 구글 포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하시면서 구글 포토를 같이 이용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사진과 영상을 업로드한 채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구글 포토를 많이 이용해서 가족들과 여행 갔을 때도 가족 여행 사진을 막 올리고 함께 앨범으로 만들어서 가족들과 공유하고 그리고 제가 업무를 했을 때에도 세미나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 세미나에 참여한 우리 스태프들 초대를 해서 사진을 다 올려서 구글 앨범에서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구글 포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이트예요. 구글에서 웹사이트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서비스, 바로 구글 사이트입니다. 구글 사이트는 sites.google.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웹사이트를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가 없다. 나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은데 그 웹사이트를 만들 포트폴리오가 없다. 또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은데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때는 site.google.com에 들어오셔서 구글 사이트에서 웹사이트를 만드시면 훨씬 예쁘고 깔끔하게 아주 편리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만든 서비스다 보니까 구글 애널리틱스 다 연동이 되고요. 그리고 접근성도 아주 편리해요. 인터넷 주소창에다가 구글 사이트 레퍼런스 이런 걸 치시면 레퍼런스를 통해서 엄청 예쁘게 만들어진 사이트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사이트도 지금 이 이미지는 원래 움직이는 사이트예요.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고 있어. 이런 식으로 아주 예쁘고 깔끔하게 구글 사이트를 만들어서 자기의 회사나 아니면 동아리 이런 것들을 홍보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유튜브.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아시는 서비스죠. 그 유튜브에서도 구글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고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영상을 만드신다거나 아니면 자기소개를 한다거나 이런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을 유튜브에 올려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채널을 운영하셔도 되고 그냥 동영상을 올려놓고 자기만 보셔도 됩니다. 비공개로 해두면 자기만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일부 공개로 해두면 링크가 있어야 해당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영상을 올려서 관리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서 이거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인데 유튜브를 모바일로 보실 때 슬라이드 한번 해보셨어요? 모르시는 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세로 화면으로 보다가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서 올리면 화면이 오른쪽 사진처럼 전체 화면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 화면으로 보다가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 다시 왼쪽처럼 세로 화면으로 보이게 되고요. 화면을 꾹 눌러서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화면의 시간과 분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오른쪽 더블탭이다, 왼쪽 더블탭, 10초 이동, 5초 이동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건데 아마 이 기능은 다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꿀팁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번 강의에서 제가 알려드렸던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정말 기초적인 수준이에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생산성을, 업무 효율, 일상에서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꿀팁들을 많이 전달해 드렸지만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검색을 해보시면 일상이 훨씬 더 편리해지고 디지털 생활이 훨씬 방대해지고 훨씬 더 넓은 세상을 맛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번 제 구글 워크스페이스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도움이 되셨거나 여러분들이 생활이 더 편리해지셨다면 높은 평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